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세가 넘으면 우리의 근육량은 젊은 시절에 거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을 약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자립심을 잃거나 가족에게 의지하게 될 확률도 커지게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지 못하며 가족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는 마음은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늘 품고 계신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예방하고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자립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일상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 박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15년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오늘 저는 의료계에서도 인정받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 건강을 지키고 유연성과 자신감을 되찾으며 일상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은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또렷하게 생활하시며 등산을 하고 운동을 즐기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이 쉬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근력이 더욱 약해지고 균형 감각을 잃으며 넘어질 위험과 타인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들을 활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되찾고 전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비결 하나하나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어떻게 하면 손쉽게 실천하고 오랫동안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저는 부산에 사시는 7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전에 김 선생님께서는 관절 통증을 자주 호소하시며 다리 힘이 약해 계단 몇 칸 오르거나 산책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혹시나 혼자 몸을 돌보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늘 걱정하시곤 했지요. 하지만 적절한 운동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실천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 선생님은 편안히 걷고 심지어 주마다 열리는 건강체조 수업에도 참여하시며 한층 밝아진 표정과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올바른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이가 결코 절대적인 한계가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올바른 지식과 실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몸의 유연함을 되찾고 오랫동안 자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근육량 감소와 체력 약화가 흔히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나이가 들수록 되도록 쉬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운동량이 줄고 근육을 자극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근육량과 힘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에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평소처럼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미량 영양소의 필요량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평소와 같은 식사만으로는 체내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결국 근육 소실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수면과 소화기,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소화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단순히 몸이 피로할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근육 회복과 성장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염증이 오랫동안 쌓이면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근육 손실은 결코 노화의 필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부족한 영양 섭취, 수면 및 소화기 관리 미흡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개선할 때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질 좋은 수면과 소화기 관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탄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인을 잘 이해하고 흔히 하는 실수를 파악했으니 60세 이후에도 근육량을 지키고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간단한 단계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벼우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십시오.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단순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근육 성장을 자극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며 몸이 안전하게 적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고르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고단백 식품으로는 계란, 생선, 두부, 콩류, 요구르트 등이 있습니다. 한 끼당 약 20g 30개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근육 합성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비타민 D와 필수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계란, 노른자, 연어와 같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B7B 역시 근육 회복과 신경 전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넷째, 깊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숙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아침 산책, 심호흡, 명상 같은 가벼운 이완 운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시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몸이 영양소를 더욱 잘 흡수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하루하루 차근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점차 잃었던 근육을 되찾고 체력이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과 꾸준한 노력이 쌓여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립적이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과 해결책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한국의 전통적인 생활 습관과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조언을 추가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어르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국 전통 음식 중 자연에서 온 풍부한 영양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잘 되고 미네랄과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국은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삼계탕처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기던 음식은 단백질과 인삼 한약재가 어우러져 어르신들의 기력을 북돋우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와 함께 김치, 된장, 고추장과 같이 한국 고유의 발효 음식들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 풍부해지는 유익균은 소화 기능을 원활히 하고 영양소 흡수를 도와 근육 회복과 체력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식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운동입니다. 태극권, 택견 수련이나 아침 공원 산책 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건강 체조 모임은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통에서 강조하는 규칙적 생활, 적절한 휴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때 식사하고 충분히 쉬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 없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가며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한국 어르신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결들을 실천하지 않는 어르신들, 다른 한쪽에는 자신의 근육 건강을 바르게 관리해 오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경우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가벼운 운동조차 하지 않으며 충분한 영양을 챙기지 않는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을 잃기 쉬우며 단순한 일상 동작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까지 잃게 됩니다. 몸의 약화는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개해드린 방법을 잘 실천하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놀라운 체력과 유연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친구들과 운동교실에 다니거나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며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활기차게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니 더욱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행복하게 일상을 이어나가며 가족과 오랜 시간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고 꾸준히 좋은 습관을 이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든든하게 서서 자립심을 지키며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미래를 꼭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두 가지 다른 생활 방식의 차이점과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과 유연함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처럼 소박해 보이는 습관 하나하나가 바로 노년을 더욱 건강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황금 열쇠입니다. 더욱이 미역국, 삼계탕, 김치 등 유익한 발효 음식처럼 한국의 전통적인 건강한 음식 문화는 이미 훌륭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의학의 지혜를 접목하여 오늘부터 일상에서 몸을 더욱 잘 돌보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담긴 음식을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이어가신다면 반드시 더욱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가족에게 큰 자부심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유익한 건강관리 비법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오늘부터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자녀 손주들과 오랜 시간 웃으며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